AI라는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재건축, 재개발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다 부시고 다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부시는 거 누가 동의를 해줍니까? 두바이는 그냥 빈 땅밖에 없으니까 좋은 자본과 좋은 기술, 좋은 인력을 딱 들여가지고 짓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두바이 브로노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이 두바이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게요. 제가 홈페이지 하나 좋은 거 찾았거든요. 이 두바이 같은 경우는 미래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챙기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 홈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이 두바이의 미래가 어떨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잘 보이시죠? 여기는 두바이 future.ae라고 돼 있고요. 이쪽에 와서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들을 오늘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바이 퓨처 파운데이션 한번 찾아볼까요? 자, 두바이 퓨처 파운데이션을 한번 내용을 먼저 보면요. 자, 두바이를 리딩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실제 액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셰이크 함단이라고 하는 현재 왕세자이기도 하고 이 두바이 퓨처 파운데이션의 이사회 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더십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지금 보면 6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대 에어포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라가 설립이 됐고, 그 다음 파운데이션이 2016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두바이는 과거는 짧지만 미래가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바이에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생긴 이 큰 건물이 있거든요. 이게 미래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미래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두바이는 그 과거에 대한 유물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 미래에 대한 것들이 여기 전시가 많이 돼 있는데,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를 갔더니 그 우주 항공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DNA 쪽,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 뭐였더라? 모빌리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시가 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박물관 개념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아이 뭐 흔한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두바이의 실제 발전과 같이 맞대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메뉴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재밌는 로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휴먼 머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는 보고서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자, 휴먼하고 머신 중에 밑에로 많이 돼 있다. 그럼 머신이 리딩을 하고 있는 어떤 자료이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휴먼이 리딩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위로만 돼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100% 쓴 내용들, 요거는 머신이 도와준 거. 그래서 요즘 뭐 자동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AI로 막 다 뽑아내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게 이따가 뒤에 보고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자, 리서치 쪽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 요 두 가지 보고서입니다.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설명하기 전에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면, 두바이 퓨처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그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런 교육들이 있어요. 가격을 보면은 꽤 비쌉니다. 여기에 400원 정도 곱하면 되는데, 요거는 600만원, 80, 90만원 정도, 요것도 한 400만원 정도 비싸죠? 이런 강의 같은 것들이 있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이벤트 이런 게 있는데요. 이벤트 한번 볼까요? 네, 업커밍 이벤트에서 11월 18일, 19일에 퓨처 재단에서 하는 그런 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소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보고서예요. 자, 15개의 정부 유즈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가지의 이 미래 기회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낸 보고서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좋은 보고서들이 있는데 올해 나온 이 두 가지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 보기 전에 잠깐 AI에 대해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AI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요즘에 뉴스 보면서 뭐 소버린 AI 같은 것들 나오는데 막 대기업들 붙어서 막 뭔가 움직이고 있고 한데,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존에 없던 분야다 보니까 완전히 혁신적으로 시스템을 뒤집어 엎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기업들은 눈치 볼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해서 기존 시스템 안에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바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기존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새 판을 짜는 게 훨씬 난데, 우리나라는 뭔가 뒤집어 엎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바이는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재건축 한번 하려면 막 동의 구해야 되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빈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으면 돼요. 대신에 그 새로 짓는 시점에
과연 하이테크를 접목시켜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재래식으로 갈 거냐 이제 이건데, 두바이는 지금 온갖 나라의 브랜드와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신식으로 짓습니다. 이걸 조금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AI라는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재건축 재개발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다 부시고 다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부시는 거 누가 동의를 해줍니까? 두바이는 그냥 빈 땅밖에 없으니까 좋은 자본과 좋은 기술, 좋은 인력을 딱 들여가지고 짓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그거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우리는 재래식으로 막 관리를 했었죠. 수기로 장부 관리하고 이런 뭐 엄청 많고 한데, 자 이제 두바이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AI가 그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도 뭐 부동산 투자라던가 앞으로 이쪽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 저처럼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쪽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새는 거 없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나라가 정책을 얼마나 잘 밀어붙일까, 거기에 대한 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있으면서 이 나라가 만들어주는 이 안정감이 있어요. 리더십의 방향이 일관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사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들에 대한 이점을 느끼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 보고서를 저도 발견을 하고 내용들을 쭉 보면서 야, 이게 새로운 기술을 정부가 이렇게 먼저 받아들여서 가고 있는 거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거를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 내용을 공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는 이렇게 영어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총 77페이지의 자료인데 이거를 제가 또 쉽게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자,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총 15가지 커스터머 서비스, 개인화된 헬스케어 서비스, 이렇게 15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요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GPT랑 같이 내용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 PDF 다운을 받아가지고 목록부터 좀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도 물론 했고요. 자, 내용들을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분석을 해보니까 고객 서비스 쪽에서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포용성 강화, 뭐 정보 접근 혁신, 스마트 어바니즘, 여러 가지인데 분실물 관리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고대 문헌에 대한 텍스트를 인식해서 쓸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한다던가, 그리고 요즘 핫한 이 부동산 있죠, 부동산. 그 분야에서 AI를 이제 바탕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예측치가 훨씬 더 정교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물류 세관, 그 다음에 인력 관리, 그리고 투자에 대한 관리, 지출 관리, 광고 분야, 디지털 역사, 정부 거래에 대한 챗봇,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그 정부의 고객 서비스 쪽에 대한 챌린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정부 서비스 보통 엄청 기다려야 되고, 뭐가 안 맞고 언어가 안 맞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나라 사람들이 워낙 섞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 챌린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챗봇, 뭐 가상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많이 붙어 있어요. 핸드폰으로 왓츠앱 같은 거를 막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 AI로 대답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도시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이 토지 이용에 대한 것들, 에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가 지금 인구유입을 계속 받고 있고, 공항 늘리고 있고, 부동산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막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토지 이용에 대한 것들, 에너지, 물 관리, 이런 인프라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건설 회사에 있을 때 이 BIM, 빌딩 인포메이션, BIM의 뜻이 뭐였더라?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도 발전은 많이 했지만 저희 70년, 80년대에 막 지었던 것들은 배관이 어디 깔렸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막 가다가 배관 피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인프라에 대한 게 데이터화가 안 돼 있던 거죠. 두바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도시들이 이 테크놀로지랑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배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데이터화 시켜놓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도로라던가 뭐 다른 정보들하고 같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전체 이 도시의 한 덩어리를 데이터 덩어리로, 마치 이게 그걸 형상화시킨 모습인 것 같은데, 데이터들과 이 빌딩과 도시화 자체에 대한 거를 관리하면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의 정교함은 옛날에 손으로 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안 하고가 훨씬 더 정교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이 건물하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까 5번하고 8번이었어요. 부동산.
투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프로퍼티 마켓에 대한 예측을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두바이에서 보면은 지금 부동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들은 뭐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석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가 거래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특히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냐, 이런 신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매니징이 잘 되고 있는,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거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두바이의 그 부동산 분야에 AI가 유입이 되면서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던 거는 6번 이 아이템 리커버리. 그러니까 로스트 앤 파운드가 너무 많아요. 뭐 온갖 사람들이 여기 여행 왔다 또 돌아가기도 하고, 온갖 언어와 다양한 사람들이 주로 뭔가 일해먹으면 경찰서나 이런 분실물 보관소에다가 맡기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그쪽에 모여있는데 이거를 찾으러 온 척하고 연동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태까지는 그거 나름대로 카테고리 관리를 하겠지만 찾는 쪽에서도 데이터고 이거를 맡긴 쪽도 데이터인 건데, 그거를 매칭하는 걸 AI를 쓴다. 자, 그러면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는 줄은 몰랐었는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핸드폰 잃어먹고 하니까 그 앱 쪽에서 이걸 금방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연락처를 알게 돼가지고 분실물을 찾는데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해서 바로 그날 찾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리턴될 수 있는 그 아이템의 이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바이가 이 무역항, 그리고 뭐 항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물품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대 무역항도 있거든요. 그때 이 세관 검사하는 거, 이 카메라에 AI가 붙기 시작하면은 눈으로 물건 샀던 거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는 AI가 그 시스템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라던가 이런데 AI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뭐 불법이라던가 뭐 그런 아이템들을 훨씬 더 손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물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 이상을 또 탐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류에 대한 그 처리 속도, 이런 부분들이 향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돈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 금융 분야에 투자들이 막 들어오는데 현재 문제점은 불안정하고 여기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거든요. 복잡한 데이터가 막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투자가 들어온 게 맞아? 라는 의문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두바이에서는 이 AI 예측 모델을 써가지고 그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리스크를 막 분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정확도들을 예측을 하면서 이제 안정하게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해외에서 투자가 더 들어오겠죠. 불안한 곳보다는 안정적인 나라에 들어오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랑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정부가 그럼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부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 지출에 대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뭐라 하긴 좀 그런데, 나라에서 돈 쓰는 거 어디로 어떻게 세는지 줄줄줄줄 세는 거 엄청 많잖아요. 이거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거기에 대한 AI가 관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 돈을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데이터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이제 생각인 거죠. 물론 아까 사람이 보조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에 AI가 보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정확도 높은 예측과 지난 과거의 데이터들, 여러 가지 비용들의 그 데이터들이 합쳐져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퍼포먼스 베이스 버짓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주는 시스템인데, 여태까지는 예산이 막 남을까봐 아스팔트 깔고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아예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버리게 되면 예산이 나오면 다른 부처에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판단 근거를 차라리 시스템이 해버리는 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재정 건정성, 투명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뭐 세금 별로 안 걷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나라에서도 왕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일 수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 쓰는 거 맞아야 되는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자, 앞으로 AI가 두바이의 이 정부 쪽의 서비스에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15가지 정부 시스템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 정도로만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미래의 50가지 기회가 있는 섹터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의 메가 트렌드, 자재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 에코시스템, 디지털 리얼리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목들을 별로 해서 보고서들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50가지 섹터를 같이 한번 보고, 그럼 그쪽에 내 일이 과연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요번은 두바이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가지면서 사실 오게 된 것도 있는데, 이 두바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맞춰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보고서 분석하는 거 2가지를 제가 영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요즘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로 연락 오는 것들도 많이 이제 있고 한데,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로 또 영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